커피 배우러 왔습니다. 윤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하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으시겠다. 창업하시려는 거예요? 네. 작은 카페를 하나 열고 싶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혜는 이미 1000개 매장을 가진 다운커피 회장이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영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윤순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시작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전, 윤정혜는 아들 도연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정혜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겠다는 여자 얘기 좀 하자.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하영 씨 말씀이시죠? 그래. 고아원 출신이라며? 네. 어릴 때 부모님을 잃으셨어요. 재산은? 없어요.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세요. 정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 돈을 노리는 거 아니냐?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영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확신하느냐? 3년을 만났습니다. 한 번도 돈 얘기 안 했어요. 연기일 수도 있지. 도연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돈밖에 모르시네요. 진심? 정혜가 되물었습니다. 그 진심이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아?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약혼식 합니다.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도연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자신이 세운 제국. 하지만 지금은 공허했습니다. 장비서를 불렀습니다. 박하영이란 여자 조사해. 이미 해뒀습니다. 장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정혜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20년 전 충정로 재개발 화재 사고 희생자 유가족.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시 13살이었답니다. 부모님이 화재로 사망하셨고요. 정혜는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화재, 정혜가 추진한 재개발 사업, 사망자 5명. 정혜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회장님, 화재 발생했습니다. 보상금 최소로 처리해. 빨리 덮어. 그 아이가 도연이 약혼녀라고? 네. 정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죽인 부모의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려 한다. 장비서. 네, 회장님.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지금 정혜는 하루커피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영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자, 드세요. 정혜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다운커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살아있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하영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선생님은 왜 갑자기 커피 배우고 싶으셨어요? 평생 다른 일만 하다가 이제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서요. 멋지세요. 하영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혜는 하영을 관찰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운커피 같은 프랜차이즈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정혜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다운커피요? 네. 근데 하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 그 회사 정말 싫어해요. 정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왜요? 20년 전에 우리 부모님이 다운그룹 재개발 사업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정혜는 잔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재였어요. 재개발 반대하는 주민들 강제로 내쫓으려다 불이 났대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3살이었어요. 힘들었겠습니다.
정혜는 겨우 말했습니다. 보상금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1,000만 원. 하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목숨값이 1,000만 원이었어요. 정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무거운 얘기했네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영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6시에 오세요. 알겠습니다. 정혜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섰습니다. 골목길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괴물이었구나.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노명자라고 합니다. 시장 상인회장이에요. 여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윤정혜 회장님 맞으시죠? 정혜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제 조카가 회장님 회사에 다녀요. 근데 왜 하영이 가게에 계셨어요? 정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00개 카페 가진 회장님이 창업 배우러요? 노명자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나는 하영이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노명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아이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당신이 누군지, 20년 전에 뭘 했는지, 무슨 뜻입니까? 하영이 부모님을 죽인 일, 다 알고 계시죠? 정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조심하세요, 회장님.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요. 노명자는 사라졌습니다. 정혜는 차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장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정혜 회장님.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낮았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정혜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박하영이 누군지 아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아는 건 절반도 안 돼요, 회장님. 여자가 냉소했습니다. 박하영에 대해 당신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곧 알게 될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혜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회장님. 장비서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노명자는 누구고 전화한 여자는 누구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영이는 정말 모르는 걸까? 내가 누군지?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또 가야 해. 확인해야 해.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정혜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됐어. 새벽 5시 반. 윤정혜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잠을 잔 게 아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장비서가 보낸 보고서가 와 있었습니다. 노명자, 71세. 충정로 시장 상인회장. 특이사항 20년 전 충정로 재개발 반대 시위 주도. 당시 구속 경력. 정혜는 계속 읽었습니다. 박하영과의 관계 하영이 고아원 출신 후 노명자가 후원. 현재까지 가족처럼 지냄.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정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추가 정보 노명자의 딸이 같은 화재로 중상.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원 입원 중. 정혜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노명자도 피해자였어. 시계를 봤습니다.
5시 50분. 카페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6시 정각. 정혜는 하루커피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들어갔습니다. 하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순자 선생님. 정말 오셨네요. 당연합니다. 자, 이거 입으세요. 하영이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정혜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끈이 또 꼬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영이 뒤로 돌아와 끈을 묶어주었습니다. 하영의 손이 정혜의 허리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를 죽인 손이 지금 이 아이를 만지고 있어. 다 됐어요. 오늘은 설거지부터 할게요. 두 사람은 싱크대로 갔습니다. 하영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스펀지로 살살 문지르고요. 정혜는 유리잔을 집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비누 거품이 미끄러웠습니다. 1시간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전 8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요. 네, 김 기사님. 하영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하영은 커피를 만들고 호빵을 함께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서비스예요. 아이고, 사장님이 왜 이래요? 괜찮아요. 추운데 따뜻한 거 드셔야죠. 남자는 고맙다며 나갔습니다. 정혜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호빵을 공짜로 주면 이익이 거의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 순자 선생님, 하영이 불렀습니다. 네. 혹시 지금 손해라고 생각하셨죠?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표정에 다 나와요. 하영이 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저씨 3년 동안 매일 오세요. 그게 제일 좋은 광고예요. 그리고요. 하영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도 이익이에요. 정혜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운커피 가맹사업부 김 과장입니다. 정혜는 얼어붙었습니다. 내 회사 직원이 왜 여기에? 하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프랜차이즈 전환 생각 없으세요? 조건 좋게 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하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개인 카페는 힘들어요. 나가주세요. 하영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남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하영은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하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다운이란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요. 정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노명자가 보낸 거야. 나를 시험하려고. 정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의 회사 직원이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체가 들킬 테니까. 오후가 되었습니다. 하영은 다시 밝은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오후 4시쯤 하영이 말했습니다. 순자 선생님, 잠깐 쉬어요. 커피 드릴게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순자 선생님, 하영이 불쑥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 있으세요? 정혜는 움찔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 뭐 하시는데요? 의사입니다. 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요즘은 말을 안 들어서요. 결혼 문제로. 아, 결혼. 하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도 다음 달에 약혼식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요. 하영의 미소가 쓸쓸해졌습니다. 약혼자 어머니가 저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정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못 뵀거든요. 계속 바쁘시대요. 사실은 저를 만나기 싫으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고하거든요. 어머니 입장에선 못마땅하시겠죠. 근데요. 하영이 정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 이해해요.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돈 노리는 건 아닌지. 정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만나면 열심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요.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좀. 정혜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천사야.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하영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8만 원이에요. 고맙습니다. 내일도 오시죠? 네, 오겠습니다. 정혜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노명자가 나타났습니다. 순자 선생님, 노명자가 비꼬듯 불렀습니다. 당신이 직원 보낸 거죠? 맞아요. 노명자가 인정했습니다. 회장님을 시험한 거예요. 무슨 권리로? 하영이를 지킬 권리로요. 노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회장님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정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회장님도 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지만 조심하세요. 노명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회장님을 감시하고 있어요. 어제 전화한 사람요. 어떻게 아십니까? 저도 전화 받았거든요. 회장님 정체 알려달라고, 돈 준다고, 안 알려줬지만요. 노명자는 사라졌습니다. 정혜는 차에 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어요, 회장님. 당신 대체 누구요? 궁금하면 내일 카페에 가보세요. 더 재미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무슨 소리를? 당신의 아들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윤도현 교수가 내일 오후 2시에 카페에 갈 거예요. 깜짝 방문이요. 어머니와 아들이 마주치면 재미있겠죠? 정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툭 끊겼습니다. 정혜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회장님, 장비서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도연이가 온다. 나를 보면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정혜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도연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내일 카페에 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정혜는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내일 뭐하니?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오후에 하영 씨 만나요. 2시쯤 카페에서요. 왜요? 정혜는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후 2시 그 전에 나와야 했습니다. 6시 정혜는 하루커피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하영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 순자 선생님.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오전만이라도 열심히 해요. 두 사람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원두볶기를 배웠습니다. 온도가 제일 중요해요. 정혜는 듣고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만 자꾸 쳐다봤습니다. 순자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었습니다. 3시간만 더 있으면 도연이 온다. 하영 씨,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알겠어요. 내일 또 오시죠? 정혜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서둘러 나가려는데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정혜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윤도현이었습니다. 3시간이나 일찍 왔습니다. 하영아.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깜짝 선물하려고 일찍. 도연의 시선이 정혜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 정혜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영이 놀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 도연 씨, 무슨 말이에요? 도연은 정혜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순자 선생님이 도연 씨 어머니라고요? 순자? 도연이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혜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영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선생님, 아니, 진짜 이름이 뭐예요?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정혜입니다. 윤정혜. 하영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설마, 다운그룹 윤정혜 회장님?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죠? 하영아. 도연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정혜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배우러. 거짓말. 하영이 소리쳤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죠? 창업 배운다는 것도, 윤순자라는 이름도.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를 감시하러 오신 거죠? 제가 도연 씨 돈 노리는지 확인하러. 도연이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거예요?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랬다. 믿을 수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도연아, 나는. 그만하세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영은 카운터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했어요. 회장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네요. 정혜가 다가갔습니다. 하영 씨,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보낸 시간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이라고요? 하영이 비웃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거짓말로 다가오신 게 진심이에요? 정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하영을 부축했습니다. 하영아, 괜찮아?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정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영 씨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확인했다고요? 하영이 소리쳤습니다. 저를 시험 대상으로 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정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너희 둘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어. 하영 씨가 도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래서요? 확인하셨어요? 네.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 씨는 진심이에요. 이제 와서 인정하신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도연이 정혜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도연아, 저는 하영 씨와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요. 나는 반대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정혜는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인 줄. 도연은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모르겠어요. 하영이 가방을 집었습니다. 저 잠깐 나갈게요. 하영아. 도연이 불렀습니다. 혼자 있게 해줘요. 하영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슬프게 울렸습니다. 도연이 정혜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관계에 간섭하지 마세요. 도연도 나갔습니다. 정혜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카페, 커피 향만 남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재미있었죠, 회장님? 당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죠? 맞아요. 제가 도연 씨한테 문자 보냈거든요. 하영 씨가 급한 일 있다고, 일찍 오라고. 정혜는 이를 갈았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재미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회장님. 무슨 소리예요? 20년 전 일 말해야죠. 여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영이한테 당신이 그 아이 부모를 죽였다고. 정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흘 드릴게요. 사흘 안에 하영이한테 전부 고백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폭로할 거예요. 언론에 하영이한테 전부 다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사흘. 기억하세요. 툭. 끊겼습니다. 정혜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정혜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갔습니다. 골목길에서 노명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키셨죠?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노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일까지 전부. 하지만 그러면 하영이는 더 상처받겠죠. 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어떻게 말해요? 내가 부모를 죽였다고? 그게 진실이잖아요. 정혜는 벽에 기댔습니다. 말하면 하영이는 날 죽도록 미워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선택하세요. 거짓말 속에서 살 거예요.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거예요? 정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이죠? 노명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도 전화 받았어요. 회장님이 고백 안 하면 자기가 하겠대요. 정혜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일 가세요. 하영이한테 전부 말하세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장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니, 전혀 괜찮지 않아. 차는 출발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 다시 가야 해. 그리고 말해야 해. 20년 전 진실을. 그날 밤 정혜는 20년 전 서류를 꺼냈습니다. 화재 사고 보고서, 사망자 명단, 박정수, 최영미, 보상금 1,000만 원. 정혜는 그 숫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1,000만 원. 부모 2명 목숨이 1,000만 원이었어.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가서 전부 말하겠어. 어떤 결과가 오든. 새벽 5시. 윤정혜는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20년 전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말해야 해. 전부 다. 정혜는 하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영 씨, 오늘 아침 6시에 카페로 갈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제발 만나주세요. 마이너스 윤정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6시 하루커피 앞.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6시 20분쯤 하영이 나타났습니다. 정혜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오셨어요?
하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 없어요. 제발이요. 단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하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영이 불을 켰습니다. 앉으세요. 하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앉았습니다. 하영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하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부 다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먼저 보세요. 하영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20년 전 충정로 재개발 사고 보고서입니다. 하영은 서류를 보다 멈췄습니다. 사망자 명단에서 부모님 이름을 본 것입니다. 박정수, 최영미. 하영이 그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하영은 보상금 내역을 받습니다. 1,000만 원? 이게 전부였어요? 네.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결정한 거예요? 정혜는 하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입니다. 제가 승인했어요. 하영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네. 정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충정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무시했어요. 보상금을 최소로 책정했어요. 하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산을 아끼려고요. 그래서 불이 났어요. 그럼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회장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정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죽인 겁니다. 제 욕심이 하영 씨를 고아로 만든 겁니다. 하영은 의자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이죠? 사실입니다. 정혜가 울며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숨기셨잖아요. 하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랬습니다. 비겁했어요. 하영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13살이었어요.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엄마 아빠 부르며 울었어요.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시신 확인하러 갔어요. 새까맣게 타 있었어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영 씨,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왔어요. 저 혼자 보냈어요. 13살이요. 정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고아원 가서 매일 밤 울었어요. 하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는지. 하영 씨, 제발. 보상금 1,000만 원이 부모님 가치예요? 하영이 비웃었습니다. 정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영은 창가로 갔습니다. 이제 어쩌실 거예요? 결혼 반대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영 씨는 도연이에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과분하다고요? 하영 씨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 배우지 못한 진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영이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회장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요? 정혜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이자 포함해서 3억 원. 필요 없어요. 하영이 밀어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걸 압니다. 정혜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사임서입니다. 회장직 내려놓을 거예요. 하영은 놀라 정혜를 봤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화재 피해자들 돕는 데 쓸 거예요. 재단을 만들 겁니다.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하영 씨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정혜가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이랑 행복하세요. 회장님, 하영이 불렀습니다. 정혜는 멈췄습니다. 정말 후회하세요? 정혜는 하영을 돌아봤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죠.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세요. 정혜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잘하셨어요, 회장님. 당신 다 듣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무슨 소리예요? 3일 후에 기자회견 여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 사죄하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언론에 폭로합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툭 끊겼습니다. 그때 장비서가 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뭔데? 인터넷에 익명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장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20년 전 충정로 화재 사건 재조명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정혜는 화면을 봤습니다. 다온그룹 윤정혜 회장, 20년 전 화재 사건 연루 의혹, 폭로자 등장, 안전점검 누락보상금 축소 증거 있다. 정혜는 태블릿을 떨어뜨렸습니다. 댓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장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사 주가도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정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해. 네. 3일 후 모든 걸 밝히겠어.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거야. 장비서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정혜는 하루 커피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하영아, 미안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내가 막을게. 내가 전부 책임질게.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다온그룹 윤정혜 회장, 과거 화재 사건 의혹 휩싸여. 피해자 유족 분노, 진상 규명 요구. 정혜는 TV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혜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정혜 회장님, 20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보상금을 축소한 게 사실입니까? 안전점검을 누락했다는 의혹은요? 장비서가 차 문을 잠갔습니다. 회장님,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가자. 정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이사들, 임원들, 언론사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정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장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윤정혜 회장, 20년 전 화재 사건 책임 회피 의혹, 내부 고발자 등장, 안전규정 무시 증거 공개, 다온그룹 주가 폭락, 하루 만에 15% 하락. 정혜는 댓글을 봤습니다. 저런 사람이 회장이라니 역겹다. 부모 잃은 아이들한테 1,000만 원? 인간이 아니네. 감옥 보내야 한다. 정혜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장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요청이 왔습니다. 언제?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겠어.
그때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혜는 받았습니다. 도연아,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뭐가? 뉴스에 나온 거요. 20년 전 화재 사건. 어머니가 책임자라는 거요. 정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이다. 도연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럼 하영 씨 부모님도. 그래, 내가 죽였어. 전화기 너머로 도연이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영 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혜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영이는 괜찮니? 괜찮을 리 없죠.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아침부터 기자들이 카페 앞에 몰려 있어요. 하영 씨는 문도 못 열고 안에 숨어 있어요. 정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도연아, 내가 뭘 해야 하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도연이 끊었습니다. 정혜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장비서. 네, 회장님. 하루 커피로 가자. 지금 당장. 하지만 회장님, 이사회는 나중이야. 하영이가 먼저야. 30분 후 충정로 골목. 정혜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장비서 말이 맞았습니다. 기자들이 카페 앞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박하영 씨, 나와서 인터뷰해 주세요. 윤정혜 회장과 무슨 관계입니까? 보상금 받으셨어요? 정혜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윤정혜 회장님, 카메라가 일제히 정혜를 향했습니다. 회장님, 20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박하영 씨와 무슨 관계십니까? 정혜는 기자들을 해치고 카페 문으로 갔습니다. 비켜주세요. 회장님, 한마디만. 정혜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영 씨, 저예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영 씨, 제발 문 열어주세요. 그때 노명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노명자가 기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당장 나가요. 여긴 사유지예요. 어르신, 누구세요? 나, 시장 상인회장이야. 여기 주인이지.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불러. 기자들이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노명자가 정혜를 봤습니다. 회장님, 따라오세요. 노명자는 카페 뒷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정혜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영아, 정혜가 불렀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하영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영 씨, 하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하영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내 때문에, 회장님 때문에 제 인생이 또 망가졌어요. 하영이 울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정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기자들이 사라져요? 하영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람들 시선이 달라져요? 내가 막을게요. 어떻게요? 정혜는 하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기자회견 할 거예요. 모든 걸 밝히고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저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정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영아. 도연이 하영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니, 전혀 괜찮지 않아. 하영이 도연 품에서 울었습니다. 도연은 정혜를 차갑게 봤습니다. 어머니, 나가주세요. 도연아.
하영이가 어머니 보기 싫어해요. 저도요. 정혜는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 정혜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앞문으로 나가자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정혜는 멈춰섰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 조용해졌습니다. 20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책임입니다.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보상금을 축소한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제가 승인했습니다. 안전점검 누락도요? 그것도 제 책임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3일 후 정식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그때 모든 걸 밝히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피해자들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정혜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님, 장비서가 말했습니다. 이사회 시간입니다. 가자. 오후 2시 다온그룹 본사 이사회실. 정혜가 들어서자 이사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사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15%요. 브랜드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정혜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모든 걸 밝히고 사죄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미쳤습니까? 한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회사는 끝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회장님, 다른 이사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회장님 사퇴를 요구합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후 사퇴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퇴하셔야 합니다. 3일만 주세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기자회견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3일.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정혜는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회장님. 당신, 이제 만족했어요? 아직이에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때 한 가지 더 밝혀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그날 화재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요. 정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었죠. 안전규정 무시를 폭로하려던 사람. 그 사람이 화재 직전에 사라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박하영 아버지 박정수 씨였어요. 정혜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정수 씨는 단순히 재개발 반대 주민이 아니었어요. 내부 고발자였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혜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하영이 아버지가 내부 고발자? 박정수 씨가 내부 고발자였다고? 장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장비서.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화재 사건 자료 전부 다시 찾아 박정수라는 사람에 대해 모든 걸 파헤쳐. 네. 왜 갑자기? 지금 당장? 장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정혜는 일어섰습니다. 노명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충정로 시장. 정혜는 노명자의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노명자가 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노명자가 정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다렸어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올 거란 걸? 당연하죠. 전화 받으셨잖아요. 정혜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한테 제가 알려줬거든요.
노명자가 말했습니다. 박정수 씨가 내부 고발자였다는 걸요. 정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당신이 왜요? 진실을 밝혀야 하니까요. 노명자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얘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노명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20년 전 얘기 좀 할게요. 노명자가 시작했습니다. 박정수 씨는 다온그룹 건설 현장 감독이었어요. 정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죠.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요? 안전규정 무시요. 노명자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회사에서 공사기간 단축하려고 안전점검을 건너뛰었어요. 박정수 씨가 반대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위에서 무시했어요. 정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고민했어요. 회사에 계속 얘기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언론에 제보하기로. 그래서 화재 전날이었어요. 노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수 씨가 신문사에 가려던 날. 그날 밤 화재가 났어요. 정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노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입을 막으려 한 거예요. 설마.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박정수 씨 아내 최영미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화재 전날 밤 남편이 전화 받고 어디 나갔다고. 누군가 급히 만나자고 했대요. 정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화재가 났어요. 박정수 씨 부부는 그 자리에 있었고 못 나왔죠. 그럼 방화라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경찰은 단순 화재 사고로 결론 냈죠. 하지만 노명자가 정혜를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도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정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수 씨가 가지고 있던 서류도 전부 불탔어요. 증거가 다 사라진 거죠.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영이한테 진실을 알려줘야 하니까요. 노명자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단순히 재개발 반대 주민이 아니었어요. 옳은 일을 하려다 죽은 거예요. 정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모르는 게 죄예요. 노명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이면 알아야죠.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회견 때 이것까지 밝히세요. 노명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박정수 씨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명자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박정수 씨가 쓰던 일지예요. 최영미 씨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정혜는 노트를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일지 마이너스 박정수. 정혜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꼼꼼한 글씨로 매일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5일 마이너스 3층 철근 간격 부족. 시정 요청했으나 무시됨. 10월 12일 마이너스 소화기 설치 안됨. 위험 보고했으나 예산 문제로 보류. 10월 20일 마이너스 전기 배선 불량. 화재 위험 있음. 시정 촉구. 정혜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화재 전날 기록이었습니다. 10월 29일 마이너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일 신문사에 간다. 이대로 가면 큰 사고 난다. 우리 하영이가 자랑스러워할 아빠가 되고 싶다. 정혜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영이한테 주세요. 노명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해요. 정혜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6시
하루커피 앞. 기자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영 씨, 저예요. 윤정혜예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또 오셨어요? 하영 씨 좀 만나게 해줘. 보여줄 게 있어. 도연은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영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영 씨, 정혜가 다가갔습니다. 뭐예요? 하영이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혜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께서 쓰시던 일지예요. 하영은 노트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글씨, 노명자 이모가 맡아두셨대요. 하영 씨한테 주라고.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이런 일을.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화재 전날 기록을 읽었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자랑스러워할 아빠가 되고 싶다. 하영은 노트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영 씨 아버지는 영웅이었어요. 옳은 일을 하려다 돌아가신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하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알았어요. 노명자 이모한테서요. 그럼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죽은 게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해 볼게요. 진실을 밝혀낼게요. 도연이 노트를 받습니다. 이건 증거예요. 회사의 안전규정 무시 증거. 그래. 정혜가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때 이것까지 밝힐 거야. 하영은 정혜를 봤습니다. 왜요? 회장님한테 더 불리해지는데요. 그게 맞으니까.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니까.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일어섰습니다. 내일 모레 기자회견이에요. 그때 모든 걸 밝힐게요. 하영 씨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시킬게요. 정혜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장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정수 씨에 대한 자료 찾았습니다. 뭐가 나왔어? 당시 회사 내부 메모가 있었습니다. 장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박정수 감독, 업무 방해, 조치 필요. 정혜는 화면을 봤습니다. 발신자는 당시 건설 담당 이사였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어? 퇴직했습니다. 10년 전에요. 찾아. 어디 있든 찾아내.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박정수 씨, 미안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제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지고 계시네요, 회장님. 당신, 다 알고 있었죠? 네. 처음부터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요? 저는 여자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정수 씨 동생이에요. 정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이에요. 오빠를 죽인 사람들을 20년 동안 찾아왔어요. 그럼 내일 만나요, 회장님. 기자회견 전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 드릴게요. 툭 끊겼습니다. 정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정수 씨 동생, 20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구나. 다음 날 아침, 기자회견 하루 전이었습니다. 정혜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충정로 공원, 박선희가 지정한 곳이었습니다. 벤치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선희 씨?
정혜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혜 회장님. 정혜는 그 여자의 눈을 봤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정혜는 옆에 앉았습니다. 20년이네요.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죽고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선희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정혜는 파일을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서류들이 빼곡했습니다. 당시 건설 현장 사진들, 내부 메모들, 녹음 파일 목록. 이게 뭡니까? 증거예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모았던 거예요. 안전 규정 무시, 예산 착복, 뇌물. 전부 다요. 정혜는 서류를 넘기며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는 이걸 신문사에 제보하려 했어요. 화재 다음 날에요. 근데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전날 밤 화재가 났죠. 당신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오빠가 제게 맡겼거든요. 화재 사흘 전에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오빠는 알았어요. 위험하다는 걸요.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요. 정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재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전화가 왔대요. 협박이요. 입 다물라고. 안 그러면 가족이 다친다고. 그런데도 포기 안 하셨어요? 못하죠. 오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하는 사람. 정혜는 파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왜 20년이나 기다리셨습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잖아요. 선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신고했어요. 여러 번요. 근데 묻혔어요. 회장님 회사가 얼마나 큰데요. 돈으로 권력으로 전부 덮었죠. 정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타이밍을요. 선희가 정혜를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이 변할 때까지요. 나를 시험한 겁니까? 네. 하영이한테 접근하는 거 봤어요. 처음엔 또 나쁜 짓 하려는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심으로 변하려는 게 보였어요. 정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회장님을 돕기로요. 진실을 밝히는 걸요. 감사합니다. 정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는요. 선희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때 전부 밝혀주세요. 오빠가 왜 죽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약속합니다. 선희는 떠나려다 멈췄습니다. 회장님, 네, 회장님도 피해자예요. 정혜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회장님을 이용했어요. 회장님 모르게 비리를 저질렀죠. 물론 회장님도 책임 있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선희가 돌아봤습니다. 회장님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선희는 떠났습니다. 정혜는 벤치에 혼자 남았습니다. 파일을 펼쳐 다시 봤습니다. 당시 건설 담당 이사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김태윤, 그리고 현장 소장 박민수. 정혜는 장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태윤이랑 박민수 위치 파악해. 지금 당장. 오후 2시. 정혜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장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어디 있어? 김태윤은 제주도에 은퇴해서 살고 있고요. 박민수는 서울에 있습니다. 박민수부터 만나자. 오후 4시 서울 강남 한 카페. 박민수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혜가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얘기 좀 합시다. 정혜가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민수는 파일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정수 감독이 모았던 증거예요. 당신이 안전규정 무시한 것, 예산 빼돌린 것, 전부 다요. 박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걸 공개할 겁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그 전에 당신한테 기회 줄게요. 진실을 말하세요. 회장님, 저는 화재가 왜 났습니까? 정말 사고였습니까? 박민수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민수가 울었습니다. 제가 방어한 겁니다. 정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박정수 감독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김태윤 이사가 저한테 지시했어요. 막으라고, 증거를 없애라고. 그래서 불을 지른 겁니까? 네.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한밤중이었거든요. 근데 박정수 부부가 그곳에 있었어요. 정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갔어요. 불이 너무 빨리 번졌어요. 저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숨겼습니까? 김태윤 이사가 입 막았어요. 돈 주고요. 그리고 협박했죠. 말하면 나도 죽는다고. 정혜는 일어섰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 나오세요. 직접 고백하세요. 회장님, 저는 그게 박정수 부부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그리고 하영 씨한테도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 하루 커피. 정혜는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하영 씨 좀 만나게 해줘. 하영이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혜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하영 씨, 진실을 알아냈어요. 무슨 진실이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요? 하영은 파일을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방화, 살인. 네. 정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회사 비리를 폭로하려고요. 그래서 누군가 입을 막으려 한 거예요. 하영은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 부축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전부 밝힐 거예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범인도 나와서 고백할 거고요. 범인이 누구예요?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박민수예요. 그리고 지시한 사람은 김태윤 이사고요. 하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영웅이었어요. 그래요. 정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영 씨 아버지는 영웅이었어요. 저는 그걸 막지 못한 죄인이고요. 하영은 정혜를 봤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정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하영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네, 전 아직 용서 못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하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노력하고 싶어요. 언젠가는요. 정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이 진심인 거 알아요. 변하려고 애쓰는 거도요. 하영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고 싶어요. 저한테도 회장님한테도. 정혜는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보러 갈게요. 하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요. 정혜는 일어섰습니다. 약속할게요. 진실을 전부 밝힐게요.
그날 밤 정혜는 기자회견 원고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까지 썼습니다. 원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저는 윤정혜는 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나겠지. 기자회견 당일 아침 윤정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장비서가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야. 오전 10시 다운그룹 본사 대회의실. 기자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정혜를 향했습니다. 정혜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운그룹 회장 윤정혜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년 전 충정로 재개발 화재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전 제 회사의 재개발 사업으로 5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보상금을 최소화했고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특히 박정수, 최영미 부부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박정수 감독님은 회사의 안전규정 무시를 폭로하려다 돌아가셨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날 화재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정혜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정수 감독님이 모았던 증거입니다. 회사의 비리, 안전규정 무시, 예산 착복,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파일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리고 정혜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재는 방화였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불을 질렀습니다.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박민수를 향했습니다. 당시 김태윤 이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증거를 없애라고. 저는 사람이 죽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입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박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회장으로서 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비리를 방치했습니다. 정혜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사임서입니다. 오늘부로 다운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제 전 재산의 80%를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충정로 화재 피해자뿐 아니라 모든 산업재해 피해자를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기자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또한 박정수 감독님을 기리는 안전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쓰일 것입니다. 정혜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특히 박하영 씨께 말씀드립니다. 하영 씨,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을 지키지 못해서, 당신을 고아로 만들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10초, 20초, 30초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박하영이었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영은 정혜 앞에 섰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영 씨, 하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하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진심인 건 알아요. 변하려고 애쓰시는 것도요. 하영은 정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요. 천천히요. 언젠가는 제가 회장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 때까지요. 정혜는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개월 후, 윤정혜는 하루커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직원으로요. 순자 선생님, 아메리카노 2잔이요.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네, 금방 나갑니다. 정혜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커피를 능숙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영이 3개월 동안 정성껏 가르쳐줬으니까요. 순자 선생님, 오늘 정말 잘하시네요. 하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 다행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정혜는 거짓 이름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하영의 제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카페가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냥 순자 선생님으로 계세요. 정혜는 고마웠습니다. 저녁 6시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하영아, 어머니.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아, 어서 와. 하영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어머니도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도연이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혜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멀었던 사이. 이제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약혼식 오시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하영을 봤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갈게. 정혜가 웃었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식사하러요. 도연과 하영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정혜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명자가 들어왔습니다. 순자 선생님, 노명자가 불렀습니다. 이모님,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 딸 만나러 가시죠? 노명자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 다 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노명자의 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중년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엄마 왔어. 노명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순자 선생님 오셨어. 정혜는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매주 와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읽었죠? 아, 여기부터네요. 정혜는 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노명자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1시간 후, 정혜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선희였습니다. 회장님, 선희 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오빠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어요. 산업안전 영웅으로요. 다행입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 행복하세요? 정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처음으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 씨, 최영미 씨, 하영이를 잘 키우셨어요. 정말 훌륭한 아이로요. 저는 이제부터 하영이를 지킬게요.
당신들 대신은 못 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정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충정로 골목길을 20년 전 자신이 망가뜨린 곳.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속죄하며 살아갈 곳. 골목 모퉁이를 도는데 하루커피 불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1년 후 박하영과 윤도현의 결혼식 날. 정혜는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하영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영이 웃었습니다. 하영아. 정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어머니 역할 해도 될까? 하영은 정혜를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어머니. 정혜는 하영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혜는 하영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연이 재단에서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하영의 손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하영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니.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정혜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노명자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회장님. 이젠 그냥 순자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어요, 순자 씨.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하영아, 사랑해. 평생 지킬게. 도연 씨, 나도 사랑해요. 평생 함께해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정수 씨, 최영미 씨, 하영이가 행복합니다. 보고 계시죠? 밖에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용서와 사랑해.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상처는 깊고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합니다. 윤정혜는 평생 권력과 돈만 쫓았습니다. 그러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박하영은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움보다 사랑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길을 때로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라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